여러분, 새벽 2시. 눈이 번쩍 떠집니다. 또 화장실입니다. 돌아와 누워도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죠. 이 생활, 70대라서 당연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뇨 때문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1분 안에 다시 잠드는 방법까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 건강한 삶입니다. 저는 매일 수십 통의 사연을 받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니 새벽에 두세 번은 기본입니다. 깊은 잠은 이제 끝난 건가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밤 11시에 잠들어도 새벽 1시 반, 3시, 4시 반. 많을 때는 4번까지 화장실을 갔습니다. 문제는 소변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겁니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머리는 맑아지고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전립선이 조금 커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정말 방광 때문일까요? 노년기의 새벽뇨는 방광 용적 감소, 전립선 비대, 호르몬 변화도 있지만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큰 영향을 줍니다. 70대가 되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방광 근육 탄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불안, 얕은 수면이 겹치면 작은 자극에도 뇌가 깨버립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화장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변이 마려워서 온 건가 아니면 그냥 깼기 때문에 온 건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마법의 혈점입니다. 침을 맞는 자리가 아니라 손으로 눌러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이 혈점은 방광 기능과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동시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다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위치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된 건 한의학을 공부하신 지인의 권유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혈점 이야기를 예전엔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또 깨서 너무 화가 난 날 한번 제대로 눌러봤습니다. 놀랍게도 1분 정도 지나니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누웠고 그날은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 싶어 일주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누르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혈점은 발 안쪽에 있는 삼음교라는 자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비경, 간경, 신경이 만나는 교차 지점이라 불립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 기능, 하복부 순환, 자율신경 안정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발 안쪽 복숭아뼈, 즉 안쪽으로 튀어나온 뼈가 보이실 겁니다. 그 복숭아뼈 가장 위쪽 끝에서 손가락 4마디를 위로 올라가세요. 대략 5 내지 7cm 정도 위 지점입니다. 정강이뼈 바로 뒤쪽, 살짝 말랑한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눌렀을 때 묵직하게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는 지점, 바로 그곳이 삼음교입니다. 뼈 바로 뒤에 움푹 들어간 지점입니다. 정강이뼈 정면이 아니라 뼈의 안쪽 경계 바로 뒤쪽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압을 줍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5초간 누릅니다. 그리고 힘을 풀고 2초 쉽니다. 이 과정을 1분 정도 반복합니다. 양쪽 발 모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통증 강도는 10점 만점에 5 내지 6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심장이 빨리 뛰고 다시 잠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에 앉아 양쪽 삼음교를 번갈아 눌렀습니다. 처음 20초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초쯤 지나니 배 아래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더군요. 숨이 깊어졌습니다. 머릿속 잡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혈점이 왜 새벽뇨에 도움이 될까요? 삼음교는 신장과 비장의 기능을 보강하는 대표 혈점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신장은
수분 대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깊은 수면이 유지되면 방광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뇌가 깨우지 않습니다. 문제는 얕은 잠입니다. 당뇨로 인해 말초신경 감각이 둔하신 분, 하지 정맥류가 심하신 분, 임신 중인 분은 강한 압박은 피하셔야 합니다. 새벽에 깨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지 마십시오. 30초만이라도 침대에 앉아 이 혈점을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참기 어려운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의외로 상당수는 각성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면, 호르몬과 항이뇨 호르몬 분비 패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물 조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삼음교를 알기 전까지 밤마다 물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두세 번씩 깼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위장 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녁 8시 이후에 식사를 하거나 국물 음식과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밤에도 수분을 이동시키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밥, 라면 같은 국물류는 밤새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9시 이후 TV 시청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소파에 기대 다리를 내린 채 오래 앉아 있으면 하체의 체액이 고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기 전 1시간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 15 내지 20분만 쉬어주십시오. 저는 이 습관을 들이고 나서 첫 주에 바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 소변량이 확 줄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잠들기 직전 화장실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뇨를 급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잔뇨감 때문에 금방 다시 신호가 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빼보십시오. 특히 전립선이 약간 커진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와 삼음교 혈점을 함께 적용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점도 눌렀고 습관도 바꿨는데도 새벽에 2번은 깹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수면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뇌가 깨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새벽에 깼을 때 가장 크게 바뀐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바로 누워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삼음교를 눌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니 다시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율신경은 호흡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완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혈점을 누르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새벽에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닙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신호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혈점만 누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대처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극단적으로 끊는 행동입니다. 입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탈수 증상이 오면서 몸이 각성 상태로 변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미 몸은 수분이 부족한데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과하게 줄이면 혈액이 농축되고 심혈관계 부담이 증가합니다. 오히려 밤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핵심은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녁 7시 이전까지 충분히 섭취하고 이후에는 과다 섭취만 피하면 됩니다. 두 번째, 수면제를 임의로 늘리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니 약을 한 알 더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면제는 깊은 수면을 만드는 약이 아니라 뇌의 각성 신호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밤에 비틀거리며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과 혈점, 호흡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 새벽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이 안 오니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는 아침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잠들기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시계를 방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시간 확인을 포기하니 오히려 다시 잠드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병원을 반드시 가야 하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새벽 소변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혈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방광염, 요로 감염, 결석, 종양 가능성까지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심부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낮에 고인 체액이 밤에 이동하면서 소변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넷째, 당뇨가 있는 분 중 밤에 갈증과 다뇨가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혈당 조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노년기의 수면은 면역과 직결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만성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낮잠을 2시간씩 잤습니다. 밤에 못 자니 낮에 보충하려고 했죠. 그런데 낮잠이 길어질수록 밤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지금은 낮잠을 2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 대신 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혈점은 도구입니다. 습관은 기반입니다. 위험 신호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일이다. 또 깼다. 내일 피곤하겠다. 이 생각이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뇌는 더 또렷해집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면 바로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20 내지 30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뇌를 진정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정말 소변이 급한지 확인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바로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운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길게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꼽 아래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을 의식했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침대에 앉아 삼음교를 1분 눌렀습니다. 이때 눈을 감고 발끝에서 배 아래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온다고 상상했습니다. 상상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뇌는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실제로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넷째, 다시 누웠을 때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인지 아는 순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제 3시간밖에 못 자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저는 시계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3일 지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다섯째, 만약 1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에서 어두운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휴대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10 내지 15분 정도 조용히 있다가 졸림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30일간 기록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새벽 각성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속도가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밤이 오면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깨더라도 대응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목표는 한 번도 안 깨는 잠이 아닙니다. 깨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잠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7시간 연속 숙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수면 시간이 확보되고
깊은 수면이 일정 부분 유지된다면 충분히 건강한 수면입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70대 이후 통잠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낮 햇빛 노출과 가벼운 근육 사용입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을 거의 보지 않으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흔들립니다. 햇빛을 눈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 하나로 밤 졸림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체 근육,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낮 동안 종아리를 충분히 쓰지 않으면 체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밤에 그 체액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소변이 늘어납니다. 간단한 까치발 들기 운동 20회씩 하루 3번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통잠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최소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 편히 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과 함께라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